자, 조건부 확률 그 1에 오답 할게요. 자, 틀린 거 질문 받을게. 20번. 좀 크게 말해줘. 23. 세 개 정도? 네. 자, 1에 3개 가볼게요. 20번 가보자. 어떤 문제인가 봅시다. 20번이. 자, 확률과 통계 조건부 확률 1에 20번. 주사위를 한 개 던져서 2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가 주사위 2에 1, 2가 나오는 사건을 A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B라는 사건이 3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3의 약수니까 1, 3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리고 소수니까 2, 3, 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자, 이랬을 때 기억. A랑 B가 독립인지 종속인지 조사를 하래. 자, 우리가 독립조사 어떻게 한다 그랬죠? 곱셈 정리로 한다 그랬죠? 그래서 확률 A 교 B가 확률 A 확률 B랑 똑같으면 이게 A랑 B가 무슨 사건? 독립사건이고 이게 등호가 성립하지 않으면 종속이다 라고 말했습니까? 그럼 A 교 B니까 A 교 B니까 얼마예요? 1이죠. 그러니까는 주사위를 던졌으니까 6분의 1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은 얘는 6분의 2 곱하기 6분의 2라고 부를 수 있겠어? 얘는 얼마가 되는 거죠? 9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럼 6분의 1과 9분의 1은 등호가 성립하지 않죠. 그래서 기억은 종속이다. 괜찮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억의 지문이 동그라미가 되겠죠. A랑 B는 종속이라고 써 있으니까. 주사위를 한 개 던졌으니까 분모가 6이잖아. 이해돼요? 자, 니은 가볼게. 자, B랑 C를 조사하래. 그러면은 확률 B교 C가 확률 B, 확률 C인지를 조사하면 되겠죠. 자, B교 C는 6분의 얼마예요? 1이겠죠. 6분의 2, 6분의 3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등호가 성립하죠. 그래요. 1회. 그래서 B, C는 독립이다가 합격이 되겠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귿. A랑 C가 자, 배반 사건은 어떻게 조사해요? 배반 사건은 교집합이 공이다. 이걸 배반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A랑 C가 교집합이 공이 아니죠. 그 때문에 A랑 C는 배반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아?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20번의 답은 기억, 니은이 되겠어요. 자, 확률과 통계 조건부 확률 1회 차 23번 가볼게. 자, 23번. 사건 A, B에 영이 아닌 두 사건 A, B에 대해서 기억. A랑 B가 독립이면 우리가 A가 B가 독립이면 이게 싹 다 독립이라 그랬죠. 모든 게 다 독립이라 그랬죠.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그러면은 A랑 B가 독립이면 문제에서 P, A 바 B가 사실은 P, A랑 똑같은 거죠.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A랑 B가 독립이면 B가 발생했을 때의 A나 B가 없는 A나 어때요? 똑같은 거죠. 이게 독립의 정의야. 오케이? 얘가 1-P 가로 열고 A바 B에 열하고 써 있는데 어차피 A랑 독립이면 A가
A랑 B가 독립이면 B가 발생했을 때의 A나 B가 발생했을 때 안 왔을 때 A나 어때요? 다 A로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부를 수 있겠다. 괜찮아요? 자, 그럼 PA의 확률이 1 빼기 PA의 확률과 같아 달라.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거잖아. 뭐. 그래가지고 기억은 틀렸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니은 가볼게. A의 여가 B라고 한다면 A랑 B의 여는 배반 사건이다. 이 맞아 틀려. 생각을 해보자. 이게 어차피 사건이잖아. 근데 우리가 집합으로 생각을 해보자. 그럼 이렇게 B가 있어. 근데 A의 여가 B란 소리는 요 밖에 이렇게 A가 있다는 소리겠죠. 전체를 A가 싸고 있다는 소리겠지. 해석할 수 있겠어? 여기 돌아와 보자. 그럼 A라는 녀석과 B의 여는 한마디로 또 이게 뭔 소리야? 완전히 똑같다는 얘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배반이라고 부를 수 없겠죠. 교집합이 너무 많으니까. 틀렸네. 디귿 가볼게. 확률 A바 B가 1이면 자 여기서 확률 A바 B가 1이래. 근데 어쨌든 이 조건부 확률이라는 건 어쨌든 저쨌든 A의 확률을 구하는 거야. 어디 안에서? B 안에서. 그래서 얘를 확률 B분의 확률 A 곱이라고 부르잖아. 그래요? 그럼 이게 1이란 소리는 A 곱이랑 B랑 어떻단 소리야? 완전히 똑같다는 얘기죠. 라고 말할 수 있겠어? 그러면은 B랑 A랑 완전히 똑같다는 얘기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랬을 때 A의 여가 B의 여에 들어간다 라고 말할 수 있겠어? 이건 참이죠. 그래서 디귿은 동그라미 라고 부를 수 있겠다. 얼마나 이해했어? 이해한 것 같아? 근데 표정이 하나도 이해 못하는 표정이잖아. 1회. 야, 형, 1회라고 몇 번을 말해. 18 같지가 않아. 8살 같아. 다 챙겨줘야 돼. 자, 30번 가볼게. 조건부 확률 프린트 1회 30번. 윤호야, 몇 회 30번? 자, 표본공간 S의 부분집합 AB가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 단 확률 A랑 확률 B가 0은 아니다. 기억. A랑 B가 독립이면 확률 A교 B는 1- PA P B. 근데 우리가 상혁아 얘를 뭐라고 읽어야 돼? 1 빼기 PA는? 뭐라고요? 아직 확률 얘기하고 있잖아. 1 빼기 A의 확률. A 여의 확률이겠죠.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요? 네. 자, 이 뜻이 뭐예요? 이 뜻. A 교 B, A의 여교 B의 확률은 이게 조건부 확률이죠. 그러니까 이게 곱셈 정리잖아.
그래요? 얘들아 잘 봐. 우리가 아직 조건부 확률을 헷갈려서 그러는데 얘가 뭐야? A의 여바 B죠. 그럼 이걸 어떻게 구해요? B 안에서 확률 A의 여교 B를 구하래. 그치? 근데 식을 그냥 이 항만 제대로 하면 이렇게 써 있는 거죠. 그래요? 근데 문제에서 A랑 B가 독립이죠. 그럼 얘도 독립이고 얘도 독립이고 얘도 독립이라고 했잖아. 기억나? 월요일 날 한 거? 그럼 A, B가 독립이라는 얘기가 이 네 가지를 다 독립이라고 인정을 해야 돼. 그러면 여기서 얘가 뭐로 바뀌어? A여의 확률로 바뀌잖아. 그래요? 그러면 우리 보기에 있는 지문하고 똑같이 됩니까? 그럼 기억은 동그라미 라고 바꿔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괜찮아? 여기서 계속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해야 돼. 확률 A바 B는 확률 B분의 확률 A교비라는 걸 계속 인지하고 있어야 돼. 그리고 어쨌든 이거는 A의 확률을 구하는 거야. B 안에서. 근데 A랑 B가 독립이라면 A바 B가 그냥 A로 바뀌는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곱셈 정리가 독립의 판단 유무를 만족시키는 기준식이 되는 걸로 바뀐다고. 이해돼? 그래? 그래. 고마워. 꼭 이해해줘야 돼. 저거 모르면 문제 못 풀어. 자, 니은 가볼게. 확률 B바 A가 0이면 이게 A분의 확률 A교비죠. 근데 얘가 0이라는 얘기는 분자가 0이라는 얘기지. 분자가 0이라는 얘기는 교집합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다는 얘기지. 즉 배반이 맞죠. A랑 B는 배반이란 소리죠. 교집합이 0이니까. 그래서 니은은 이제 동그라미 지문이 된 거죠. 이해돼? 자, 디귿. A랑 B가 서로 독립이고 확률 A 합 B가 1이면 B는 A의 여사건이다. B는 A의 여사건이다. 한번 봐보자. 우리가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 건 A, B, A교 B가 1이란 얘기죠. 그래요? 그런데 독립이란 얘기는 이 부분을 우리가 뭐로 읽어야 돼? PA 곱하기 PB라고 읽어야 된다고.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 외워 제발. 자, 확률 A바 B가 어떻게 구하는 거라고? 확률 A바 B 어떻게 구하는 거라고? 확률 B분의 확률 A교 B야. 그럼 여기서 확률 A교 B는 요거 이항시키면 되겠지. 그래서 확률 A 바 B 곱하기 확률 B야. 그래? 이 식이야. 그런데 A랑 B가 독립이라면 확률 A 바 B나 확률 A나 어때요? 똑같은 거죠. 이게 독립의 정의니까. 그래서 A 교 B가 원래는 A 바 B 곱하기 B로 풀어야 되는데 A 곱하기 B로 풀어도 성립을 한다면 그게 독립이라고. A 교 B 원래는 A 바 B 곱하기 B로 놔야 되는데 독립이라고 써 있으니까
PA 곱하기 PB라고 쌌다고. 할 수 있겠어요? 괜찮아? 고마워. 자, 그러면 PA로 묶을게. PA로 묶으면 1 빼기 PB 더하기 PB가 1이라고 써 있는 거죠. 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근데 이걸로 알 수가 있나? 근데 이게 A가 지금 1이래. 근데 이게 알 수가 있나? 요거는 P, B의 여. 이건 뭐 크게 알 수가 없죠. 이것하고 해가지고 여사건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잖아. 여기 만약 이거라면 얘가 A의 여사건이 되는 거죠. 그러면 PA 곱하기 P, B의 여 더하기 P. 얘가 없으면 오케이겠는데 얘가 달라붙었으니까 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죠. 이해됩니까? 그래가지고 디귿은 탈락이다 라고 쓸 수가 있다. 알 수가 없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값은 기역, 니은이라고 부를 수 있겠다. 불안하다. 너 숙제 해왔어, 안 해왔어? 넌 왜 안 해왔어? 괜찮아. 얘도 안 해오고 얘도 안 해오고 얘도 안 해왔어. 얘만 해왔어. 그럼 우리 반에선 한 명만 정상인인 거야? 야, 니들 공부 잘하냐? 근데 왜 안 해? 야, 웃긴 게 수행 있으면 공부 안 하냐? 수행 있는 날은 공부하면 안 돼요? 수행을 오늘 내고 내일 내라고 합니까? 선생님이 오늘 야 내일까지 수행 내 그럽니까? 기간을 주지 않아요? 근데 꼭 전날만 해야 돼? 아, 전날과 당일날만 하는 거야? 그게 수행의 묘미야? 어이가 없죠. 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자, 독립 시행하고 확률 분포를 오늘 배울게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조건부 확률과 그 종속 독립 사건 이걸 배웠고 오늘은 독립 시행이랑 확률 분포 이렇게 배우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독립 시행은 우리가 독립이라는 단어를 이제 알았죠. 영향을 안 미치는 건데 이번에 시행별로 독립이래. 자, 아주 간단한 예로 여러분들이 그 야구장 배팅 있죠. 타석에 들어갔어. 3번의 기회가 있어. 내가 첫 번째 쳤어. 그 두 번째 들어갔어. 내가 첫 번째 쳤으니까 두 번째는 안 쳐야지 그럽니까? 아니죠. 매번 새롭게 공을 치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첫 번째 타석 때 공을 쳤는지 안 쳤는지 중요하지 않아. 매번 첫 번째 타석과 두 번째 타석과 세 번째 타석이 다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런 거를 이제 독립 시행이라고 불러요. 그래요? 자, 문제를 가볼게. 1번. 빨간 펜이 4자루가 있고요. 파란 펜이 2자루가 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를 동시에 꺼냈대. 그리고 색을 확인한 다음 다시 집어넣었대. 오케이? 이 시행을 4번 반복할 때 꺼낸 2자루의 펜이 모두 빨간색인 경우. 오케이? 이걸 4번 했는데 빨간색이 2번. 자, 빨간색이 2개가 뽑혀야 된대. 그럼 이 주머니에서 내가 임의로 2개를 뽑았는데 빨간색이 2개 나올 확률이 얼마예요? 6개 중에서 내가 2개를 뽑았는데 빨간색 4개 중에서 2개를 뽑은 경우겠죠. 이게
이 주머니에서 빨간색 2개를 뽑을 확률이겠죠.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확인하고 다시 집어넣었으니까 매번 이 녀석과 똑같은 확률이 나오겠죠. 5분의 2의 확률로 빨간색 2개를 뽑을 수가 있어. 근데 내가 이거를 몇 번 반복했대? 4번 반복했대. 4번 반복해서 3번 이상이 나와야 된대. 그럼 4번 중에서 3번 나오는 경우와 4번 중에서 4번 나오는 경우로 나눠서 생각해야겠지. 그래요? 근데 이게 독립시행이잖아. 그럼 4번 중에서 3번은 5분의 2의 확률로 뽑을 거야. 그러면 이제 기회가 몇 번 남았어? 한 번 남았죠? 한 번 중에서 한 번은 못 뽑았대. 5분의 2로 뽑았대. 그럼 못 뽑았대 확률이 얼마야? 그렇지. 5분의 3으로 하나를 뽑았대. 근데 C1은 의미가 없죠. 곱하기 1이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일반화 시키잖아. NCR, P의 R, 1 빼기 P의 N-R이라고 씁니다. 이게 독립시행의 확률이야. 오케이? 4번 중에서 3번은 5분의 2의 확률로 뽑고 나머지는 반대로 뽑는다. 괜찮아요? 그러면 4번 중에 4번 다 뽑을 경우도 있겠죠. 4번 중에서 4번 다 5분의 2의 확률로 뽑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럼 이게 더하기 법칙으로 답을 써야 되겠죠. 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 이게 독립시행 푸는 가장 스탠다드한 풀이야. 알겠지? 독립시행 NCR, P의 R, 1-P의 N-R. 이게 독립시행. 그러니까 판단을 잘해야 돼. 이게 시행별로 독립인지를 먼저 판단을 해야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그게 판단이 되면 이 식을 쓰면 되는 거지. 괜찮아? 오케이. 그리고 이거에 대한 계산은 니들이 할 줄 알아야 돼. 니들이 할 줄 알아야 돼. 4. 어차피 5의 3승 5니까 5의 4승 8 곱하기 3 얘는 1 5의 4승 4, 8, 16 이걸 계산해야 됩니다. 5의 4승이 얼마야? 5의 4승이 625야. 8, 3, 24 24에다가 4를 곱하니까 96 더하기 16 괜찮아요? 그래서 625분의 112 괜찮습니까? 이 계산까지 해야 돼. 상혁아 이 계산 해야 돼. 나야 이렇게 하고 넘어가도 되지만 니들은 답을 써야 되잖아. 계산 꼭 해야 됩니다. 자, 2번도 한번 해보자. 동전 던지기는 대표적인 독립시행이야. 그치? 매번마다 다 각각의 독립이니까. 수직선 위에 원점에 점 P가 있습니다. 수직선 위에 원점에 점 P가 있습니다. 동전을 한 개를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플러스 한 칸, 뒷면이 나오면 마이너스 2칸 움직입니다. 6번 던졌을 때 동전이 원점에 올 확률을 구하겠습니다. 6번. 6번 던져가지고 다시 원점으로 와야 된대. 그럼 얘를 X, 얘를 Y라고 하자. 그래요? 자, 어쨌든 6번 나왔겠죠. 그래요? 그러면 플러스 1로 X번 나왔다는 얘기, 마이너스 2로 Y번 나왔다는 얘기가 원점으로 왔다는 얘기겠죠. 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배운 거야. 연립일차 방정식. 중2 때부터 한 거야. 고2는 이 정도는 세울 수 있어야 돼. 이걸 못 세우면 중2로 가야 되는 거야. 아, 못 세울 것 같은데? 아, 우리 윤호 못 세울 것 같은데, 이거? 윤호야, 이 두 번째 식을 설명해봐. 왜 x 빼기 uy는 0이 나왔어?
상혁아 도와줘. 왜 x 앞에 왜 y 앞에 마이너스 2야? x 앞에는 1이고. 네. 내가 지금 앞면을 x번, 뒷면을 y번 나왔다라고 설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써줄 수 있어야 되겠지. 그래요? 그래서 두 개를 한번 빼봅시다. 두 개를 빼보면 y가 얼마? 2. 그럼 x가 얼마? 4. 딱 무조건 이거밖에 없어. 그러면 앞면이 4번, 뒷면이 2번 나와야 돼. 근데 동전 던지기는 대표적인 독립시행이라고 했죠. 몇 번 시행했다 그랬어? 6번. 6번 중에서 4번은 2분의 1의 확률로 앞면이 나오고요. 나머지 2번 중에 2번은 2분의 1의 확률로 뒷면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얘는 사실 의미가 없죠. 왜? 무조건 1일 거니까. 그래서 6C4, 2분의 1의 4, 2분의 1의 2승이라고 부를 수 있어야 되겠다. 괜찮습니까? 그래요. 상혁아, 6C4 얼마예요? 네. 괜찮아요? 그래서 64분의 15라는 결과값을 가지고 있겠다. 괜찮습니까? 너한테 물어볼 거야. 다음 문제. 딴 생각하지 마. 알았지? 자, 기본적인 독립식 한번 풀어봤어. 자, 이제 확률 분포로 가보자. 자, 확률 분포는 총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랑 뭐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산이랑 연속이 있습니다. 얘들아, 너희 머릿속에 어디까지 없어졌어? 그게 다 없어졌어? 그렇구나. 없어졌구나, 그냥. 자, 그러면 하나씩 다시 해보자. 사람이면 기억나겠죠? 먼저 이 확률 변수라는 개념을 잡아야 돼. 오케이? 동전을 내가 두 개를 던질게. 그래요? 그럼 케이스가 총 몇 가지가 나와? 서로 다른 두 개의 동전이라는 단서를 붙이자. 그럼 총 케이스가 몇 가지예요? 4가지야. 그래요? 그래. 그러면 여기서 내가 앞면이 나오는 개수를 기준점으로 잡을게. 그래요? 그러면은 앞면이 2개 나오는 경우가 있겠지. 앞면이 하나 나오는 경우가 있을 거야. 앞면이 1개 나오는 경우가 있어.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럼 앞면이 2개 나올 확률이 얼마예요? 4분의 1이죠. 앞면이 하나 나올 확률은 얼마예요? 4분의 2니까 2분의 1이죠. 앞면이 하나도 안 나올 확률이 얼마예요? 4분의 1이야. 여기서 우리가 확률 변수라는 건 말 그대로 변수야. 변수. 뭘 구할 수 있는? 확률을 구할 수 있는. 먼저 시행의 전체적인 걸 확인을 해야 돼. 동전을 2개 던졌다는 얘기를 듣고 머릿속으로 앞뒤, 뒤앞, 뒤뒤라는 상황이 그려지죠. 그 중에서 내가 하나의 기준선을 잡은 거야. 나는 앞면의 개수를 기준으로 잡은 거야. 그럼 이게 변화죠. 그럼 변수죠. 앞면이 2개가 될 수도 있고 하나가 될 수도 있고 1개가 될 수도 있고 변하는 숫자잖아.
그러니까 이걸 변수라고 부르잖아. 그래요? 그럼 이 변수를 하나의 기준선으로 잡고 앞면이 2개일 때의 확률, 앞면이 하나일 때의 확률, 앞면이 0개일 때의 확률을 각각 구할 수 있겠죠. 여태까지 우리가 했던 배경 지식들을 동원해서. 그래요? 그럼 내가 질문을 동전을 2개 던졌을 때 확률을 구하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확률 변수 2의 확률을 구하세요. 라고 물어봐도 되잖아. 동전 2개를 던졌는데 앞면을 확률 변수로 하겠다. 확률 변수 2의 확률을 구하세요. 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하나의 명칭을 또 새롭게 만든 거죠. 이렇게 상황 속에서 변수를 잡은 거야. 근데 이 변수가 지금처럼 딱딱딱 끊어지는 변수다. 그럼 얘를 이산이라고 불러요. 딱딱딱 끊어지는 변수를. 지금 같은 케이스는 이산 확률 변수를 잡은 거야. 그래요? 그러면 또 다른 예가 있어. 고등학생들의 키를 조사했어. 여러분들이 근데 오해하지 마. 이렇게 학현아 너 키가 몇이에요? 나 178입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키가 178이진 않겠지. 뭔가 그 사이 어딘가를 이렇게 가고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냥 통칭해서 그냥 보기 편하게 읽으려고 178점 몇, 그 소수 하나까지만 읽는 거지. 모든 사람들이 178, 179, 170, 180 이렇게 딱딱딱 끊어져서 있진 않겠지. 그 사이를 다 채우면서 있겠지, 키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얘가 그럼 이렇게 내가 키라는 변수를 잡은 건 딱딱 끊어지는 걸 잡은 거야? 이어지는 걸 잡은 거야? 이어지는 걸 잡은 거야. 그럼 그렇게 이어지는 변수를 잡은 걸 우리가 연속 변수라고 해요. 얘는 탁탁탁 끊어지죠. 몸무게, 키, 교통량, 바람의 세기. 바람의 세기가 3으로 왔다 4로 오고 그럽니까? 않잖아. 이렇게 이어지듯이 바람이 불잖아. 이런 걸 연속 변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변수의 종류가 2개가 있습니다. 이산 확률 변수랑 연속 확률 변수. 2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상황으로 쪼개지는 거야, 아예. 그래요? 그러면 문제에서 이산으로 나오는 문제면 우리가 표로 풀어요. 그리고 문제에서 연속 변수로 문제가 나오잖아. 그럼 우리가 그래프로 풉니다. 오케이? 내가 너한테 물어본다 그랬지. 근데 눈이 왜 감기고 있어? 너 온 지 몇 분 지난지 알아? 너 밤에 몇 시에 자? 늦게 앉아서 3시? 12시 반에 자가지고 몇 시에 일어나? 근데 왜 졸려? 사람이야? 자, 확률 변수는 종류가 2개야. 뭐랑 뭐? 이산과 연속. 이산은 딱딱딱 끊어지는 카운팅이 가능한 변수. 연속은 카운팅이 안 돼. 이게 이어져 있는 거. 그래요? 얘는 질량함수라고 부릅니다. 이 변수로 이루어져 있는 어떤 식, 이걸 질량함수라고 부르고, 얘는 밀도함수라고 풀어요. 밀도함수라고 부르고, 그래서 이산은 뭐로 푼다고? 표로 풀어. 연속은 그래프라고 풀어. 내가 좀 약식으로 썼는데 확률 변수에는 이산 확률 변수와 연속 확률 변수가 있고, 얘가 확률 질량함수고 확률 밀도함수라는 이름을 붙이고 푸는 거야. 그래서 이 표는 확률의 분포를 보는 표야. 그래서 확률 분포표라고 부릅니다. 이 그래프는 밀도함수의 그래프겠죠.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3번 우리 교재 3번으로 가볼게. 자,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표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럼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는데 확률 변수가 1, 5, 9로 딱 나왔대. 그럼 1, 5, 9가 모든 확률의 케이스를 다 담고 있는 거야.
합은 언제나 얼마겠어? 1이겠죠. 전체를 다 보여주는 거니까. 그럼 이 표에서 합은 언제나 얼마겠어? 1이라고 쓸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요 밑에가 확률을 쓰면 되겠죠. 확률을 쓰면 되겠죠. 근데 표기법상의 이유로 확률, 대문자는 소문자다 이렇게 써요. 오케이? 그래서 확률 x바 1 이렇게 물어보면 확률 변수가 1인 확률을 구하세요. 이 표기법이야. 여기다가 이렇게 1 쓰면 안 된다고. 표기법이라고. 알겠지? 아, 알겠어? 그래서 대문자는 소문자. 그래서 여기다가 1 쓰고 여기다가 2 쓰고 여기다가 3 이런 식으로 쓰는 거라고. 그래서 표를 봤더니 여기가 4a제곱 플러스 a 2a제곱 4a. 그럼 a를 구하기 위해서 얘를 이용해야 되겠지. 싹 다 더하면 얼마라고? 1. 그래서 6a제곱 플러스 5a는 1이라고. 그래서 이항시키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라고 돼 있겠지. 근데 a가 마이너스 1이면 확률이 음수라는 게 말이 돼, 안 돼? 안 되겠죠. 그래서 확률은 양수니까 6분의 5를 캣합니다. 6분의 1을 6분의 1을 차지할 수 있겠다. 괜찮아? 확인돼? 그래요. 그러면 그랬을 때 우리 질문이 뭐예요? 최종 질문. 확률 x가 5보다 크거나 같은 걸 구하세요. 근데 얘는 이산이잖아. 이 표에서 x가 5보다 크거나 같다면 이렇게 각각 구해서 더하면 되겠네.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만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 있겠다. 그래서 여기다가 분모 통일해야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36, 4, 24, 25, 26 이렇게 풀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값은 36분의 26이다. 괜찮아? 할만해? 약간 좀 들어옵니까 그래도? 그러니까 변수라는 개념이 잡혀야 돼. 근데 저 확률 변수가 뭐예요? 상황에서 내가 하나의 변수를 이렇게 이미지화 시킨 거야. 내가 기준을 잡은 거야. 물론 문제가 잡아주겠지만 어떤 얘기인지 알겠어? 알겠니? 넌 이걸로 수능 봐야 되잖아. 하윤아, 이걸로 수능 봐야 되잖아. 미적분데. 자, 넘어가 볼게요. 4번 가보자. 자, 4번 가보자. 자, 확률 변수 x의 분포표가 다음과 같대. 확률 분포표가 변수 x가 0, 1, 2, 3, 합은 언제나 1. 그때 확률 x바는 3분의 1, a, 6분의 1, b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건 하나. 확률 2보다 크거나 같은 x가 3보다 작을 때의 값이 3분의 1이다라고 써있죠. 하나씩 채우자. 자, 얘를 보기 편하게 6분의 2라고 부를게. 그러면 a 더하기 b가 얼마야, 윤호야? (6분의 2) a, 6분의 1 b. a 더하기 b가 얼마야? 네. 자, 그리고 상혁아, 확률 2보다 크거나 같은 x가 3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뭐랑 뭐를 더해야 돼? 네, 그럼 얘를 어차피 이산이잖아. 딱딱딱 끊어지겠지.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도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6분의 1 더하기 b 3분의 1이다. 괜찮아? 그러면 b가 얼마예요? 6분의 1이다. 그럼 a가 6분의 2가 되겠다. 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완벽하게 분포표를 확인했죠. 그럼 최종 질문. 이랬을 때 확률 1일 때의 확률을 구하겠습니다. a를 구하십시오. 3분의 1이라고 쓸 수 있겠죠. 오케이? 확률 분포표 기본적인 문제는 이렇게 풀면 돼. 오케이? 그러면 자, 5번도 한번 해볼게. 흰 공이 몇 개 있대? 흰 공이 5개 있고요. 검은 공이 2개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3개의 공을 임의로 꺼냈대. 3개를 꺼냈대. 그때 흰 공이 나온 걸 확률 변수로 하래. 3개를 꺼냈대. 그럼 흰 공이 상황상 1개 나오고 2개 나오고 3개 나오는 상황밖에 안 되겠지. 그래요? 그럼 이렇게가 확률 변수야. 우리가 확률 변수를 구했어. 합은 언제나 1이겠죠. 그래요? 그때 여기에 p, x는 x라고 쓰는 거야. 여기서 골라가는 거야. 3개를 고르는 거야. 총 7개 중에서 3개를 고를 건데 흰 게 하나가 나왔다는 얘기는 검은 거 2개에서 2개, 흰 거 5개에서 하나. 맞아요? 이해돼? 그럼 2개가 나왔대. 7개 중에서 3개를 뽑았는데 흰, 블랙 하나, 흰 거 2개. 괜찮아? 7개 중에서 3개를 뽑았는데 흰 거만 3개. 괜찮습니까? 그래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7C3이 얼마야? 35. 5. 얘는 얼마예요? 20. 얘는 얼마예요? 10. 이라고 구할 수 있겠어? 그래서 표를 완벽하게 구했죠. 최종 질문. 확률 0부터 3까지. 자, 이 뜻이니까 x는 1, x는 2만 구하세요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35분의 20 더하기 10, 35분의 30이라고 답을 쓸 수 있겠다. 지상이 됩니까? 괜찮아요? 답이 얼마냐고 약분시키면. 네, 7분의 6이라는 틀렸네? 틀렸네. 왜 틀렸지? 미안하다. 1, 2구나. 1, 2네. 미안해. 1, 2네. 5 더하기 20이니까 5겠네. 미안해. 됐어요. 자, 그러면 6번을 한번 풀어봐. 자, 지금 6번의 타이틀이 질량함수라고 써있지. 질량함수는 이산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뭐로 풀어야 돼? 표로 풀어야 돼. 우리가 표를 완성시켜야 돼. 근데 변수를 가로 열고 마일 0, 1, 2로 잡아줬잖아. 이해됩니까? 그래서 표를 꼭 그려야 돼. 나왔어? 표준표차. 표까지만 만들어봐. 미안하다. 내가 진짜. 다 까먹었구나.
자, 표로까지 만들었어요? 자, 그럼 표까지 만들었으면 이제 여기 얼마야? 16분이 얼마예요? 1, 3, 5, 7. 자, 이제 이 확률 분포표를 보고 이제 우리가 기대값이라고 하는 평균을 구할 거야. 그치? 그리고 Vx라고 하는 분산도 구할 거야. 그리고 시그마 x라고 하는 표준 편차도 구할 거야. 오케이? 자, 근데 우리가 평균을 중학교 때 배웠어. 평균. 어떻게 배웠죠? 맞아요. 다더해서. 자, 그러면은 잠깐만. 우리 혹시 중학교 때 도수 분포표라고 들어봤습니까? 도수 분포표? 자, 100점, 90점, 80점, 70점 받은 애가 5명, 5명, 10명, 10명 있다고 칩시다. 점수 명. 학생이 총 몇 명이에요? 30명. 이 평균을 구하세요. 구할 수 있죠? 그래요? 어떻게 구했냐면은 총 득점을, 총 점수를 해서 얘를 30으로 나눈 거죠. 괜찮아요? 얘를 내가 계산을 조금 이렇게 해볼게. 그럼 얘가 100 곱하기 30분의 5 더하기 90 곱하기 30분의 5 더하기 80 곱하기 30분의 10 더하기 70 곱하기 30분의 10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죠. 그래요? 질문을 살짝 바꿀게. 잘 보고 있어. 그렇지? 내가 지나가는 30년 중에 한 명을 빵 하고 때렸어. 100점일 확률 얼마야? 크게 말해. 30분의 5. 100점을 잡을 확률이 30분의 5죠. 100점의 확률이 얼마야? 30분의 5라고. 내가 길 가다가 빵 때렸는데 얘가 70점이야. 확률 얼마야? 70점이 될 확률이겠죠. 그래요? 쪽지 시험을, 수행평가를 봤어. 점수가 마이너스 1, 0, 1, 2점이래. 그래요? 그랬더니 얘가 사람이 1명, 3명, 5명, 7명, 토탈 16명. 평균 구해볼게. 마이너스 1 곱하기 16분의 1 더하기 0 곱하기 16분의 3 더하기 1 곱하기 16분의 5 더하기 2 곱하기 16분의 7이라는 식 받아들일 수 있겠어? 있겠어?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표에서 고민 없이 평균을 구할 수 있습니다. 곱해서 더하면 평균이야. 왜 그렇게 돼요? 지금 이렇게 됐잖아. 알아들을 수 있겠어? 그 결과값이 똑같잖아. 그래서 확률 분포표에서 평균을 구할 때에는 변수 곱하기 평균, 변수 곱하기 확률, 변수 곱하기 확률, 변수 곱하기 확률, 변수 곱하기 확률을 더하면 그게 평균이 된다. 이해됐어? 그럼 이제 이런 배경 지식들은 머리 저편에 집어넣으면 나. 이제 뭐만 기억하면 돼? 줄줄이 곱해서 더하겠다. 그게 평균이다. 오케이? 자,
평균을 구해볼까? 평균은 마이너스 1 곱하기 16분의 1 더하기 0 곱하기 16분의 3 더하기 1 곱하기 16분의 5 더하기 2 곱하기 16분의 7 16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5 플러스 14 16분의 18 괜찮아요? 약분시키면 얼마냐? 8분의 9라는 평균을 가지고 있다. 괜찮아요? 괜찮아? 네. 자, VX라고 쓰고 뭐라고 읽는다고? 분산이라고 읽는다고. 자,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분산을 구했어. 어떻게 구했지?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고 구했을 거야. 오케이? 근데 그게 버전이 또 하나가 있어. 뭐냐면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겠다. 뭐라고요? 제곱의 평균에서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겠다고. 그래요? 선생님, 요 x제곱이 뭐예요? x의 제곱, 그냥 x의 제곱만 하면 되는 거야. 제곱하고 곱하고, 제곱하고 곱하고, 제곱하고 곱하고, 제곱하고 곱하고. 마이너스 1의 제곱이면 얼마야? 마이너스 1의 제곱에 16분의 1 더하기 0제곱에 16분의 3 더하기 1제곱에 16분의 5 더하기 2제곱에 16분의 7에서 뭘 뺀다고? 제곱, 평균의 제곱을 뺀다고. 위에서 구해놓은 평균의 제곱, 평균의 제곱을 뺀다고. 그래서 분산을 구하기 위해서는 기대값이라고 하는 평균을 무조건 구해야 돼. 오케이? 그래야지 분산을 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16분의 1 더하기 16분의 5 더하기 16분의 4, 7, 4, 28. 그래서 16분의 34. 맞습니까? 여기서 64분의 81을 빼야 돼. 누가? 니들이. 계산을 일일이 다 하셔야 해. 즐겁지? 그래서 얘가 64분의 55라는 결과를 가지고 있어. 그럼 선생님, 표준편차는 뭐예요? 표준편차는 잘 써야 돼. 이거 6자 아니야. 그리고 시그마라고 읽어요. 알겠지? 얘는 루트 분산입니다. 자, 표준편차가 뭐라고? 루트 분산이라고. 그래서 저기다가 루트만 붙여주면 표준편차가 됩니다. 그러면 표준편차를 구하세요라고 하면은 평균, 분산 다 구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답은 몇 번? 5번이 되겠다. 8분의 루트 55. 괜찮아요? 자. 여러분들한테 이번 중간고사는 계산의 압박이 올 거예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걸 계속 시켜요. 자, 넘겨봐. (7번까지만) 하고 잠깐 쉴게. 알지? 숫자가 1, 2, 3의 숫자가 각각 하나씩 적힌 3개의 빨간 공과 1, 2, 3이 각각 적힌 3개의 흰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를 동시에 꺼냈을 때 확률 변수를 다음처럼 정의했다. 꺼낸 공이 빨간 공 1개, 흰 공 1개면 X에 적힌 공의 합을 변수로 쓰겠다. 꺼낸 공에 모두 빨간색이면 X는 0이다. 꺼낸 공이 모두 흰 공이면 X는 적힌 공의 곱을 가겠다. 어렵네? 잠깐만요. 지금 빨간 공이 1, 2, 3이 빨간 거, 1, 2, 3이 하얀 거. 임의로 2개를 꺼냈대. 임의로 2개를 꺼냈대. 6시 2겠죠? 그래요?
케이스를 나눠보자. 케이스를. 지금 기억에서 꺼낸 공이 흰 공 하나, 빨간 거 하나이려면 적힌 공 합으로 간다 그랬죠. 하나하나면. 그럼 2가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고 4가 될 수도 있고 5가 될 수도 있고 6이 될 수도 있겠죠. 확률변수 이렇게 나오겠네. 그렇죠? 그리고 니은 꺼낸 공이 모두 빨빨. 빨빨이면 그냥 0으로 세팅되네. 그치? 그리고 화이트면 곱으로 가랬지. 1, 2가 나오는 경우, 2, 3이 나오는 경우, 1, 3이 나오는 경우밖에 없죠. 그럼 곱으로 가래. 그럼 변수가 2, 6, 3밖에 없겠죠. 괜찮아요? 알아들었어? 문제를 알아들으려고 최대한 노력해야죠. 그럼 확률 변수 x는 0이거나 2거나 3이거나 4이거나 5이거나 6. 합은 언제나 1. 자,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지식을 이 표를 채우는데 다 써야 돼. 이 상황에서 0이 나와야 된대. 그래요? 그럼 빨간색 2개 나오겠죠. 6개 중에서 2개를 골랐는데 빨간색 3개 중에서 2개가 나오면 돼. 괜찮아? 그럼 이 점 0이야. 자, 2가 된대. 그럼 우리가 얘랑 얘를 체크해야 돼. 이해돼? 그러면 하나하나 나오는 경우랑 흰색 나오는 경우를 더해줘야지 확률 변수 2의 확률이 되겠죠. 그래? 상혁아 생각해. 여기 2 써놨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 네. 자, 2가 되려면 1 나오는 한 가지밖에 없다고. 그래? 얘도 2가 나오려면 1, 2가 나오는 한 가지밖에 없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62 이건 불변이죠. 분의 1 더하기 1. 괜찮아? 그럼 지금 분모는 이제 고민하지 말자. 다 62야. 분모는. 그치? 분모는 다 62야. 이렇게 좀 쪼개놓자. 자, 3이 나와야 된대. 얘가 나오거나 얘가 나와야 되겠죠. 맞아요? 그래요? 자, 3 나오는데. 더해서 3이 나오려면 몇 가지야? 하나, 둘, 셋. 이해됩니까? 그래서 2 더하기 1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지. 4가 된대. 여기밖에 없죠. 4를 만들자. 하나, 둘, 셋. 몇 가지? 3가지. 자, 5를 만들자. 5 여기밖에 없죠. 5. 하나, 둘. 몇 가지? 2가지. 6을 만들자. 6은 여기랑 여기 있죠. 6이 되는 건 하나. 몇 개? 2개. 1 더하기 1이라고 부를 수 있겠어? 그래요. 고마워. 자, 그래서 분모는 62 얼마? 15. 얘 얼마? 3. 얼마? 2. 얼마? 3. 얼마? 3. 얼마? 2. 라고 구할 수 있겠다 이거야. 합이 1인 것도 확인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표를 완벽하게 찾은 거야. 여기가 문제를 읽은 거야. 여기까지가.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겠지. 뭘 구하래? 분산을 구하래. 분산을 구하래. 자, 분산은 어떻게 구해? 분산 어떻게 구해? 분산은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겠다. 괜찮습니까? 그럼 먼저 평균부터 구해야 되겠지. 평균을 여기다 구하자. 자, 평균부터 구하자.
0 곱하기 15분의 3 더하기 2 곱하기 15분의 2 더하기 3 곱하기 15분의 3 더하기 4 곱하기 15분의 3 더하기 5 곱하기 15분의 2 더하기 그렇죠. 6 곱하기 15분의 2라고. 그래서 15분의 0 더하기 4 더하기 9 더하기 12 더하기 10 더하기 10이라고 쓸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15분의 얼마야? 47? 37 아니야? 아, 여기 10 있구나. 47이구나. 고마워. 약분 되냐, 이거? 안 돼. 또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해야 돼. 아, 너무 싫다, 근데. 누가 해야 돼? 니들이 해야 돼. 후! 0제곱 15분의 3 더하기 2제곱 15분의 2 더하기 3제곱 15분의 3 더하기 4제곱 15분의 3 더하기 5제곱 15분의 2 더하기 6제곱 15분의 2 해서 이 녀석의 제곱을 빼는 거야. 와우. 해야 돼. 니들이. 언제? 시험 보면서. 죽겠죠. 나는 계산기 써야지.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게 225분의 866이라고 풀 수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뭐 약식풀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저걸 진짜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손으로 다 일일이 통분하고 곱하고 나누고 약분하고 해야 됩니다. 다른 결이 없어요. 아마 이 정도 계산 나오진 않겠지. 아마 나오면 요 정도까지는 나와요. 요 정도 수준에서는. 근데 이렇게 너무 많잖아, 가지수가. 이런 건 좀 나빴죠. 오케이? 어쨌든 우리가 이제 확률 변수에 대한 개념도 머릿속에 있고 그 중에서 이산 변수는 표로 푼다 까지 됐죠. 그리고 저 표를 이용해서 기대값, 분산, 표준 편차까지 구할 수 있겠다. 괜찮습니까? 네, 잠깐 쉬었다 할게요. 괜찮아? 네. 자, 이어서 해볼게요. 8번 가보겠습니다. 자, 8번 확률 변수 x의 분포표가 지금과 같습니다. 무지하게 그릴 거야, 이 표 여러분들. 135 합은 1 x는 x 6분의 1 a, b a 더하기 b가 얼마? 6분의 5라는 거 써있고 자 힌트 하나 더 나왔죠. 얼마? 평균이 즉 6분의 1 더하기 3a 더하기 5b라는 평균이 3분의 10이라고 써있다.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은 a 더하기 b가 6분의 5고 3a 더하기 5b는 6분의 19라고 쓸 수 있겠습니까? 계산하기 편하게 하려고 여기다가 곱하기 3 할게. 3a 더하기 3b는 6, 5, 3, 5, 15. 그래서 빼면 6분의 1이라고 하자. 이게 편하겠다. 그럼 a는 얼마야? 2라고 구해낼 수 있겠다. 그래서 a에서 b를 빼십시오. 6분의 1이라고 쓸 수 있겠다. 괜찮아? 이제 이건 편안하지? 그치? 9번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y라고 하는 변수는 5x 빼기 5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생각해보자. 우리가 수학 점수를 윤호 점수, 니 점수, 니 점수 이렇게 받았어. 오케이?
이 받았어. 근데 네가 점수가 5점 올랐어. 5점 올랐고 5점 올랐고 5점 올랐고 5점 올랐어. 그럼 평균이 얼마 올랐어? 5점. 네가 수학 점수가 5배가 됐어. 5배가 됐어. 5배가 됐어. 5배가 됐어. 5배가 됐어. 평균이 몇 배야? 5배. 아, 점수가 5점이 빠지고 5점이 빠지고 5점이 빠지고 5점이 빠지고 5점이 빠졌어. 평균이 얼마 하락했어? 5점. 괜찮아요? 5배 늘면 5배가 평균이 오른 거고 5점이 빠졌어? 빼기 5점이 된 거지. 요거 받아들일 수 있겠어? 그래? 그래 안 그래? 그래? 아, 돼 안 돼? 돼? 이거죠. 그래요? 자, 근데 이거죠. 그래요? 요거 이렇게 벗겨지는 거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따라올 수 있어? 아니. 이건 지워지는 게 아니지. 묶이는 거지, 이건. 이거만 남죠. 이 가로 안에 있는 게 사실 뭐야? 가로 안에 있는 게.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일반화를 시킬게. v ax 플러스 b는 a 제곱 v. 그러니까는 요거잖아. 그럼 그냥 5제곱 v라고. a 제곱 v. 뭐가 이렇게 들어갔대? 5제곱 v. 오케이? 외우라는 거야, 이제. 이런 거 이제 한 번만 딱 정리하고 시험 볼 땐 외워서 풀어야 되잖아. 그치? 괜찮아? 괜찮아요? 좋습니다. 다 구했어. 다 구했어. 자, 이랬을 때 얘가 30이래. 그리고 그러니까는 이런 배경 지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이 y가 30, 이 y 제곱이 950입니다. 2x 플러스 vx를 구하십시오 라고 되었어. 이 y는 5에 2x 빼기 5인데 얘가 30이라고 써 있는 거지. 그러면은 요 2x는 얼마예요? 7이라고
구할 수 있겠지. 그래요. 자. 쟤를 왜 알려줬어? 아, 그렇지. 자, VY는 Y의 제곱에서 전체 Y를 빼라는 소리죠. 그래서 950에서 900을 뺀 50이야. 그러면 여기에 VY라는 정보가 숨어 있는 거지. VY는 5제곱 VX라고. VX가 얼마야? 2. 그래서 여기에 2라고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괜찮아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2의 마지막이야. 2의 AX 플러스 B가 얼마라고? A, EX 플러스 B. 그리고 V, AX 플러스 B가 얼마라고? A제곱 V. 오케이? 그러면 당연히 시그마 AX 플러스 B가 루트 A, V, X. A 제곱 VX. 그래서 절대값 A 시그마 라고 정의 내릴 수 있겠다. 괜찮습니까? 꼭 외우셔야 돼요. 그래? 안 외우면 못 풀지. 매번 이거 생각해서 만들어서 풀 건 아니니까. 번 가볼게요. 자, 흰 공이 2개 있고요. 검은 공이 2개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공을 1개씩 꺼내어 공의 색을 확인한다. 처음으로 검은 공이 나올 때까지 공을 꺼내는 횟수를 X라고 할게. 근데 검은 공이 한 번에 나올 수도 있죠. 2번에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3번 만에 나올 수도 있겠죠. 이게 끝이겠죠. 처음으로 공이 나오는 경우의 수를 따지는 거니까. 그래요? 그럼 얼른 표를 만들어 봐야 되겠죠. 합은 언제나 1이고 검은 공이 처음으로 나오는 경우가 얼마야? 검은 공이 처음으로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하나씩 꺼낼 거야. 하나씩. 그래요? 하나씩. 4분의 2의 확률로 뽑히겠지. 4분의 2랑 뽑았어. 그러면은 두 번째 만에 검은 공이 나오려면 4분의 2의 확률로 흰 공 하나 뽑고 그 다음에 3분의 2의 확률로 검은 공을 뽑히는 거죠. 그래요? 차례대로 뽑는 거니까. 그러면 세 번째로 뽑히려면 4분의 2의 확률로 흰 공 하나 뽑았어. 그 다음에 3분의 1의 확률로 또 흰 공을 뽑았어. 이제 2분의 2의 확률로 뽑히겠죠.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2분의 1, 3분의 1, 6분의 1이라고 하는 표를 만들 수 있겠다. 괜찮아요? 우리가 여태까지 지난 시간까지 확률이라는 파트에서 배운 능력을 다 동원하면 이 표를 채울 수 있는 거야. 자, 표를 채웠어. 질문. 다음을 계산하십시오. 아, 또 계산이야? 아, 나빴다 진짜. 자,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야 되겠다. 괜찮아요? 이 계산은 생략할게. 알았지? 이제 우리가 기대값 구하는 거랑 분산 구하는 건 다 할 줄 아니까. 그래요? 상혁아, 평균 어떻게 구해요? 식만 말해봐.
분산 구하는 식. 평균의 제곱. 됐죠? 그렇게 계산해. 자, 10번은 이렇게만 풀면 될 것 같고요. 11번 가보겠습니다. 연속 확률 변수 x의 밀도.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연속이죠. 우리가 이사는 여태까지 쭉 풀어와서 이런 표를 뭐래요? 네. 네. 자, 연속 확률 변수 이제 얘기를 할게요. 연속 확률 변수는 이제 우리가 그래프의 넓이로 풀 거야. 그래요? 어쨌든 우리가 기본적으로 변수의 총합은 언제나 얼마겠어? 1이겠죠. 그러면은 그래프의 넓이는 총 언제나 얼마라고? 1이라는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괜찮아? 11번 밀도 함수가 a거나 ax를 따른대. 근데 어디부터 어디까지? 0부터 1까지. 그리고 여기는 1부터 2까지. 그러면은 우리가 밀도 함수를 그릴 때 이렇게까지만 신경을 쓰는 거야. A로 쭉 오겠죠. 음수일 수는 없으니까 확률이. 요 Y축이 확률이잖아. X축이 변수고. 그래요? 확률이 음수일 수는 없으니까 A라고 쓰면 당연히 양수로 와야 되겠죠. 그래요? 그리고 AX니까 원점을 지나가는 식으로 이렇게 받아줘야 되겠죠. 여기가 꼭 만나야 돼. 이게 끊길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어져 있는 글입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저 전체 넓이 합이 얼마라고? 1이라고. 여기는 A가 되겠죠. 그래요? 그럼 이 길이는 A. 이 길이는 얼마야? 2 집어넣었으니까 2A. 여기가 1이죠. 그럼 요 사다리꼴의 넓이는 3A를 2로 나눈 거죠. 그래? 그래서 이렇게 더해. 얼마예요? 2분의 5A죠. 얘가 얼마여야 돼? 1이어야 된다고. 그래서 A 값이 얼마야? 5분의 2라고 부를 수 있겠다. 그랬을 때 A를 구하십시오. 5분의 2. 지금 11번은 연속 확률 변수의 그래프의 넓이는 1이다. 그거를 알아서 풀어라. 그걸 물어보는 문제죠. 12번 가볼게. 마이너스 4분의 1부터 x가 4분의 3까지로 정의되어 있는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습니다. 어쨌든 이 넓이가 얼마라고? 1이라고. 그러면 삼각형이죠. 넓이가 무조건 1이야.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 얼마? 높이 얼마? 라고 쓸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K가 얼마가 되는 거야? K가 2라는 걸 구할 수 있겠다. 괜찮아? 이랬을 때 확률 X가 2분의 1보다 큰 쪽을 구하세요. 여기가 4분의 1, 4분의 2.
확률은 넓이니까. 연속 확률 변수. 오케이? 확률 변수. 밀도 함수로 문제를 풀 때에는 넓이가 확률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요 넓이를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괜찮아? 자, 근데 비율로 가보자. 어차피 삼각형이잖아. 여기 최고점이 2죠. 지금 4분의 3까지 왔잖아. 그럼 3등분 해봐. 괜찮아? 그러면은 2, 3분의 2, 3등분 했어. 여기가 3분의 3 곱하기 2. 여기가 3분의 2 곱하기 2. 여기는 3분의 1 곱하기 2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 높이가 우리가 구하고 싶어하는 3분의 2라고 구할 수 있겠어. 괜찮지? 그리고 어차피 여기는 4분의 1칸이죠. 괜찮아요?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4분의 1이라고 답을 쓸 수 있겠다. 그래서 확률이 얼마야? 12분의 1이라고 구해낼 수 있겠다. 괜찮습니까? 네. 이렇게 구해서 우리가 원하는 2번의 답을 쓸 수 있겠다. 어쨌든 지금 11번과 12번은 연속 확률 변수, 밀도 함수를 풀 때에는 그래프의 넓이가 확률이다. 그 얘기를 계속 생각하고 있으면 되겠네. 여러분들이 조금 더 센스 있으면 얘를 이런 문제도 나올 거야. 얘를 함수로 구해서 적분으로 풀라고 하는 문제도 있어요. 적분이 넓이 값이잖아. 여러분 수투 배우고 있잖아. 그런 문제도 있다고. 이번에 나오진 않을 거야. (13번) 가보겠습니다. 결실률이 80%래. 80%는 0.8이라고 임기 편하겠죠? 나무 6개 중 5개 이상 열매를 맺을 확률을 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나무가 몇 그루가 있대? 1번 나무, 2번 나무, 6번 나무 이렇게 나무가 있대. 근데 1번 나무가 과일을 열었어. 2번 나무가 옆에 있는 1번 나무가 열었으니까 난 안 열어도 되겠지? 합니까? 아니죠. 얘는 개개인이죠. 각각각이 0.8의 확률로 과실을 여는 거죠. 결실을 맺는 거죠. 그래요? 그럼 이렇게 각각각 나무마다 독립이죠. 그럼 이거를 어떤 폼으로 읽어야 돼? 독립시행 폼으로 읽어야 되겠죠. 그래요? 독립시행 폼으로 읽을 수 있겠습니까? 좋아요. 그럼 6개 중에서 5개는 0.8의 확률로 결실을 맺고 나머지 하나는 0.2의 확률로 못 맺습니다. 6개 중에서 6개는 0.8의 확률로 결실을 맺습니다. 괜찮아? 각각 구해서 더하기 법칙으로 답을 쓰겠다. 할만해요? 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이 정도는 넘어가도 될 것 같아. 그치, 상혁아? 알아들었어? 결실률이 0.8이면 비결실률은 2겠죠. 6그루 중에 5그루가 열었으니까 한 그루는 0.2그루 안 열리겠지. 괜찮습니까? 이렇게 풀면 되겠죠. 네. 근데 보기를 보니까 분수로 써놨네. 5분의 4죠. 분수로 쓰면. 괜찮아. 네, 그렇게 바깥치기 할 수 있어야 되겠어. 14번. 자, 이항분포라는 말이 나왔죠. 이항분포는 우리가 이산 확률
변수의 스페셜한 케이스야. 우리가 여태까지 이산확률 변수를 풀었죠. 그럼 확률 분포 표를 갖고 풀었어. 오케이? 근데 이산확률 변수가 따져보니까 얘가 독립시행이야. 독립시행이면 확률 변수의 스페셜한 케이스야.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확률 변수는 뭐로 풀어야 돼? 확률 분포 표로 풀어야 돼. 표로 풀어야 되는데 독립시행이면은 그냥 얘가 이항분포입니다 라고 그냥 알려줘. 그러면은 이 이항분포 표를 이항분포라는 정보만 가지고 N, P만 가지고 우리가 표를 언제든지 작성할 수 있으니까 요 정도의 정보만 준 거야. 오케이? 자, 이항분포가 뭐라고? B 가로 열고 N, P라고 쓰는 거야. 여기는 시행 횟수. 요거는 그때 발생할 확률. 괜찮아요? 자, 이걸로 얘기하면 이렇게만 쓰면 돼. 이렇게만 쓰면 돼. 오케이? 그리고 질문은 어떻게 했어? 이렇게 한 거야. 저 질문이. 그럼 이게 뭐겠어? 이렇게 풀면 되겠죠. 근데 이항분포는 독립시행이는 걸 알기 때문에 6개 중에 5개, 6개 중에 6개. 6C5, 5분의 4의 5승, 5분의 1의 1승. 6C6, 5분의 4의 6승. 이렇게 바로바로 구할 수가 있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분포표를 굳이 다 펼쳐서 쓰지 않고 필요한 정보만 딱 깔끔하게 빼온다고. 그게 스페셜한 케이스니까. 그래서 이항분포는 이산확률 변수를 이용한 확률 분포표를 다 구해야 되는데 스페셜하니까 얘는 특별하게 이항분포라고 이름을 붙여주고 딱 요 정도의 정보만 가져도 돼. 왜? 그것만 해도 충분히 답을 쓰니까. (14번) 가볼게. 이항분포 B 가로 열고 16, P에 따라서 확률 변수 X의 분산의 최대값을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편한 게 평균을 MP로 구합니다. MP로 구하고요. 분산은 MP 1 빼기 P로 구해요. 오케이? 엄청 편하지? 여기서 평균은 분산은 16 P 1 빼기 P 괜찮아? 그럼 얘가 16P 마이너스 16P 제곱이야. 그럼 P에 대한 몇 차? 2차. 마이너스 16P 제곱 플러스 16P죠. 이게 위로 볼록하겠죠. 그래서 가질 수 있는 이 분산의 뭘 구하래요? 최대값. 요 꼭지점을 구하는 소리겠죠.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16으로 묶으면 P제곱 마이너스 P 절반의 제곱 4분의 1 마이너스 4 플러스 4로 바뀌겠죠. 마이너스 16 가로 열고 P 마이너스 2분의 1의 전체 제곱 플러스 4 이게 분산이야. 괜찮아? 자, 그러면 최종 질문. 이때 X의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평균은 NP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8이라고 답을 쓸 수 있겠다. 괜찮아요? 그래요. 이항분포는 평균을 어떻게 구한다고? NP. 분산을 어떻게 구한다고?
MP 1 빼기 P. 그래서 기호로는 그냥 Q라고 쓰기도 해요. MPQ라고 합니다. Q가 정의가 뭐야? 1 빼기 P. 1 빼기 P. 그래서 문제에서 분산의 최대값은 P가 2분의 1일 때 나오겠죠? P가 2분의 1일 때 나옵니다. 그래서 16 곱하기 P, NP, 8. 괜찮아요? 네. (15번) 가볼게. 주사위 한 개를 몇 번 던졌대? 150번 던졌대. 그래서 5 이상의 누는 몇 분의 몇? 6분의 2, 3분의 1. 주사위는 대표적인 독립시행이잖아. 그러니까 이항분포겠죠. 그래요? 그래서 정보를 이렇게 준 거라고. 이항분포라는 걸 느껴야 되니까. 느꼈어? 이제 느껴져? 평균을 구하래. 150 곱하기 3분의 1. 50이라는 평균을 가지고 있겠다. 괜찮아? 그래요? 네, 그래요. (16번) 가보자. 상자 안에 흰 게 하나, 검은 게 두 개, 노랭이 세 개가 들어있습니다. 이 상자에서 이미 한 개를 공헌했을 때 세 개를 확인한 다음 다시 넣었어. 몇 번 했대? 얘가 보고 넣고 보고 넣었으니까 매번 할 때마다 똑같은 판이죠. 독립이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항이겠죠. 몇 번 했대? 18번을 반복했대. 이때 검은 공이 나오는 확률 변수, 검은 공. 이 판에서 검은 공이 나올 확률은 얼마야? 6분의 2니까 3분의 1이겠죠. 이해돼? 요렇게 일단 판을 잡아야 되겠죠. 했을 때 질문. 시그마 가로 열고 마이너스 3x 플러스 2를 구하세요. 분산 마이너스 3x 플러스 2를 먼저 구해야 되겠죠. 요 마이너스 때문에 헷갈리지 말라고. 그럼 분산이니까 마 3의 제곱이 얼마야? 9. 9 분산. 이거에 루트 씌우면 얼마야? 3. 3 시그마 x라고. 그래요? 그래서 표기법상으로 볼 때 절대값 시그마라고 써있기도 해. 절대값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신경 쓰지 말라고. 어쨌든 살짝만 돌아오면 바로 이해되죠? 왜 절대값 붙이는 건지. 한마디로 해서 뭘 구하라는 거야? 표준 편차만 구하면 되겠죠? 표준 편차는 뭐로 구해야 돼? 분산을 구해야 되지. 분산 N, P, Q. 괜찮아? 그래서 얼마? 4라고. 그래서 최종 질문. 3 곱하기 2, 6이라고 구해낼 수 있겠다. 괜찮아? 이것도 깔끔하게 들어올 수 있겠어요? 오케이. 자, 우리가 지금 정리를 꽤 많이 했어. 뭐 했냐면 확률 변수에는 몇 가지가 있다고? 두 가지가 있다고. 이산하고 연속. 이산하고 연속. 이산은 우리가 질량함수라고도 불러. 얘는 밀도함수. 이산 확률 변수로 함수 형태를 만들면 질량. 연속 함률 변수로 x라고 하는 변수로 함수 형태를 만들면 밀도라고 부릅니다. 얘는 뭐로 풀어? 연속은 그래프로 풀어. 이산은 뭐로 풀어? 분포표로 풀어. 오케이?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평균, 분산, 표준편차를 구하는 작업을 했지.
여기서 스페셜한 케이스 이항 분포 NP를 가지고도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는 작업을 했어.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어. 연속 확률 변수에 스페셜한 케이스도 있어. 걔를 뭐라고 불러? 정규 분포라고 부릅니다. 정규 분포. 마지막이야. 정규 분포는 어디서 출발해야 돼? 연속 확률 변수에서 나와야 돼. 그래서 밀도 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져. 근데 밀도 함수는 다양합니다. 아까도 봤지만 이렇게 나온 밀도 함수도 있어. 그리고 이렇게 나온 밀도 함수도 있어. 다양한 밀도 함수가 있어. 오케이? 근데 그 중에서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이런 종 모양의 커브를 그리는 확률 밀도 함수가 존재한다 이거야. 그 녀석 이렇게 다양한 밀도 함수의 그래프들 중에서 이런 종 모양의 그래프가 나오는 한 밀도 함수를 스페셜하다 생각해가지고 정규 분포라고 부릅니다. 이 종 모양의 커브를 따라가는 함수, 그 확률 변수를 가지고 만든 밀도 함수를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얘기합니다. 오케이? 여기를 평균으로 잡아요. 그리고 이 높이가 시그마의 역수에 비례합니다. 시그마라는 건 3포도야. 그러면 3포도가 크다는 얘기는 평균에서 벌어져 있다는 얘기야. 3포도가 작다는 얘기는 평균에 싹 다 몰려 있다는 얘기겠지. 그래요? 자, 우리 반 평균이 5점이야.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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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점 받았어. 그래요? 그러면은 이렇게 있겠죠. 그래요? 우리 반이 2점, 2점, 1, 2, 3, 4, 5점 나왔어. 이렇게 나왔겠죠. 1, 2, 3, 4, 5점이면 이렇게 안 나오지. 이렇게 나오죠. 그래요? 그럼 평균이 얼마야? 근데 아까 이제 5점이겠죠. 이렇게 생각해보자. 3점인가? 1, 2, 3점이 3점이죠. 그러니까. 그럼 3포도는 뭐가 더 큰 거야? 얘가 큰 거지. 얘는 평균이 3점이지만 멀리 벌어져 있잖아. 그래요? 어쨌든 얘도 밀도 함수기 때문에 이 전체 넓이의 사이즈는 언제나 얼마여야 돼? 1로 한정돼 있어. 근데 3포도가 즉 분모가 크다는 얘기는 높이가 작다는 얘기겠지. 좀 뚱뚱한 종이 되겠지. 그래요? 좀 멀리 벌어지니까 평균보다. 뭔지 알아듣습니까? 3포도가 크다는 얘기는 높이가 작다는 얘기니까 멀리 퍼져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평균에서 바깥쪽에도 사람이 존재한다는 얘기잖아. 근데 3포도가 작다는 얘기는 높이가 뼈쪽 올라갔다는 얘기겠지. 전체 넓이는 1인데 높이가 뼈쪽 올라가면 얘가 샤프하게 모여야 되겠지. 그럼 평균에 좀 몰려있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야 되겠죠. 괜찮습니까? 네. 그래프 해석을 좀 해봤어요. 17번 가볼게요. 자, 다음 그림은 다섯 그래프 A, B, C, D. 근데 A가 뾰족한 거야. 그치? 그리고 E가 제일 뚱뚱한 거야. A가 뾰족한 거고 E가 뚱뚱한 거야. 뾰족하다는 얘기는 평균에 몰려있다는 얘기겠지. 그럼 얘가 3포도가 작다는 얘기야. 즉 표준 편차가 작다는 얘기야. 뚱뚱하다는 얘기는 멀리 퍼져 있다는 얘기야. 그 얘기는 3포도가 크다는 얘기지. 그래요? 그 얘기는 표준 편차가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요. 자, 문제 읽어보자.
자, 다음 그림은 다섯 그래프 A, B, C, D, E는 각각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분포의 정규 분포 곡선이다. 각 확률 분포의 평균이 모두 M이고 표준 편차가 1, 2, 3, 4, 5일 때 편차 1, 가장 뾰족한 거. 편차가 1, 2, 3, 4, 5인데 편차 1의 그래프를 찾으래. 가장 뾰족한 걸 찾으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를 찾아야 돼? A를 찾아야 돼. 그래프 알아듣겠어? 오케이? 느껴져? 느껴져야 돼. 지금 그래프 성질 배우고 있는 거야. 기본이야. 아직 문제 같은 거 아니야. 알겠지? 그래서 정규 분포는 종 모양의 커브를 따라가잖아. 정보가 두 개가 있어야 돼. 무슨 정보랑 무슨 정보? 이게 비례하는 건지 정확하게 시그마 분의 1은 아니야. 어쨌든 그건 충분히 하는 거야. 그래서 정규 분포 M 시그마의 제곱 이렇게 표기합니다. 아까 이항 분포는 뭐 이렇게 표기했죠? NP로 표시했죠? 정규 분포는 어떻게 표시한다고? 평균 시그마 제곱으로 표시를 한다.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 4, 3의 제곱을 따를 때 아래 표를 이용해서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을 고르겠습니다. 정규 분포를 했으니까 무조건 종 모양이죠. 평균이 얼마야? 4라고. 그리고 높이는 요 3의 역수에 비례하는 거야. 정확하게 3분의 1이 아니야. 알았지? 그 정도만 알고 있어. 자, 그랬을 때 여기가 M이잖아. 표를 보래. 표를 보고 얘기하래. 기억, 확률, X가 1보다 0.3413이다. 자, 1보다 작으려니까 여기 4죠. 그럼 1보다 작으려면 한 1은 여기쯤 있겠죠. 그래요? 그럼 1보다 작으니까 요 넓이를 알아야 돼. 근데 이거는 종 모양이잖아. 대칭성이라고. 그럼 여기랑도 넓이가 같다는 거 느껴집니까? 그래요? 그럼 보기에서 요거 해당되는 건 M 더하기 시그마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래? 그럼 표를 볼 때 뭘 봐야 돼? M 더하기 시그마를 봐야 돼. M 더하기 시그마. 오케이? 근데 표가 어떻게 그려졌냐면 확률 M부터 X까지야. M부터 X까지. 근데 M 더하기 시그마가 0.3413이라고 써있다는 얘기는 지금 평균부터 M 더하기 시그마까지 요 넓이를 알려준 거야. 요게 써있는 숫자가. 알아들어? 그럼 내가 구하고 싶어하는 요 넓이는 얘예요? 아니면 절반에서 얘를 뺀 거예요? 절반에서 얘를 뺀 거죠. 전체 넓이가 1이니까 절반의 넓이는 0.5겠지. 그래서 정확하게 이 녀석은 0.3413이 아니라 0.5 마이너스 0.3413이라고 써야 되겠지. 이해돼? 1보다 작은 쪽을 구했지만 7보다 큰 쪽과 넓이가 똑같아. 그래서 우리는 7보다 큰 걸 구한 거야. 어차피 똑같으니까. 근데 요 표는 평균에서 X까지의 넓이를 알려준 거야. 그러니까 전체에서 0.5에서 표에 써있는 숫자를 빼야지 얘가 나오지. 이해돼? 좋아. 좋았어. 2번. 마이너스 2보다
그거랑 같은 x가 10. 자, 10이 되려면 시그마가 몇 번 더해줘야 돼? 2번 더해야 되지. 그래서 m 더하기 2 시그마까지야. 그래요? 마이너스 2는 4가 있죠? 그럼 얼마나 뒤로 가야 돼? 4 마이너스 2 시그마까지 가야 되겠죠? 그래요? 기준이 4니까. 그럼 요 반쪽 넓이랑 요 반쪽 넓이랑 어때? 같겠지? 그럼 우리 표에서 m부터 m 더하기 2 시그마에 얼마 써있냐? m 더하기 2 시그마에 0.4772면 내가 구하고 싶어 하는 건 0.4772가 두 개 있는 거죠. 라고 부를 수 있겠어? 그래서 0.9544라고 쓸 수 있겠어? 2배니까. 그러면 얘는 합격이네. 그쵸? 얘는 불합격이고 얘는 합격이고. 디귿. 확률 x가 13, 0.4, 9, 8, 7. 자, 기준이 4잖아. 그리고 어디 갔어? 3이니까 4에서 13까지 가려면 시그마가 몇 번 더해줘야 돼? 3번 더해줘야 되는 거지. 그럼 13은 평균 더하기 3 시그마를 보는 거지. 그럼 우리 표에 3 시그마가 0.4987 써 있는 건 요렇게까지만 구한 거지. 0.4987은. 그래요? 근데 우리 표가 13보다 작은 쪽 다 구해야 되니까 이쪽, 이 절반의 0.5는 어디 갔어? 없는 거지. 실질적으로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0.5까지 더해줘야 되겠지. 요 밑으로 다 가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보기에서 지긋은 틀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요게 정규분포 기본 폼이야. 정규분포 기본. 19번 가볼게요. 가보겠습니다.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 16의 5의 제곱을 따릅니다. 그럼 얘가 종 모양의 커브 평균이 16이라고 했을 때 확률 x가 a-3인데 얘가 확률 x가 b 플러스 4 성립하는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겠습니다. 자, 이게 어떤 a 빼기 3보다 작은 쪽의 넓이랑 어떤 4 더하기 b의 b 더하기 4보다 큰 쪽의 넓이가 똑같대. 그건 대칭성이겠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a 빼기 3이면 여기가 b 플러스 4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얘랑 얘가 뭐의 기준으로 16을 기준으로 똑같이 벌어져 있겠지. 그 얘기는 a 빼기 3과 b 더하기 4의 평균이 얼마란 소리야? 16이란 소리겠지. 그럼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16은 2분의 괜찮아. 그래서 a 더하기 b의 값은 얼마? 31이라고 쓸 수 있겠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할 만하죠.
20번까지만 할게. 20번까지만 할게.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 n 시그마 제곱을 따릅니다. 가장 작은 것을 고르십시오. 아, 여기까지 변수 나왔네. 19번까지 할게. 우리가 왜 여기서 끊었냐면은 우리가 아직 뭘 안 배웠어? 아, 물론 배웠지만 까먹은 걸 다시 상기시키지 않았지. 뭐를 상기시키지 않았어? 표준화 작업을 상기시키지 않았어. 우리가 정규 분포를 표준 정규 분포로 바꾸는 걸 해야 돼. 그건 내가 뺐어. 언제 할 거야? 월요일 날 할 거야. 알겠죠? 오케이? 거기서 문제 적어도 3-4문제 나와요. 오케이? 그럼 오늘 배운 거 생각보다 많은 걸 다시 상기시켰어. 제발 집에 가서 공부해야 돼. 추석이라고 놀면 안 되겠지. 시험 끝났다고 놀지 마. 너 수능 봐야지. 그래? 그래요. 네.